안녕하세요. 빵쌤영어 경영학원 원장 빵쌤입니다. 오늘은 2028 대학 가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많은데 제가 이게 정부에서 얘기하는 입장과 대학이 생각하는 입장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 보시면 예비고1 대입 개편에 맞는 전략적인 컨설팅 강의입니다. 첫 번째는 내신 5등급제 변동과 학생기록부 전략,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수능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라는 부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5등급제가 말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건데요. 자, 지금 현재 1등급이 2등급을 거의 다 수렴을 해서 간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4%에서 10%로 증가를 시켜준다라는 거는 사실상 중고 간의 격차를 감소시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학생들에게 절대 불리한 부분은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부담을 낮춰주는 부분이고요. 중학교 때 A등급이 40%에서 50% 사이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는 사실상 학생들에게는 좀 심리적 부담감과 실제 물리적 부담감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줄어드는 것이 그냥 줄여주지는 않거든요. 왜 줄여주는지를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시면요. 생기부 세특의 강화의 필요성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성적에 대한 부담을 좀 낮춰줬다는 얘기는요. 너가 생각하는 전공에 대한 적합이 무엇이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선택한 과목에서 너의 역량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비단 점수에 대한 수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뭔가 기준을 세우기보다는 이 범위 안에 들어와. 그러고 난 다음에 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들여다볼게. 라는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등급 대가 기존의 4등급 대 초중반을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 들어가는데요. 문제는 지금 현재 대학 입시를 저도 이제 치르면서 느끼는 게 정말 인서울 끝자락을 정말 부여잡고 들어갈 때 등급이 3등급 대 후반에서 4등급 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인서울의 마지노선 2등급의 중반부쯤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역량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는 거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학과목에서 어떻게 다 증명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좀 남죠. 그래서 우리가 뒤쪽에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과목별 성적 산출 대학 제공 방식이 확정안을 좀 보시면 보통 교과라고 나오죠. 우리가 이 보통 교과라고 얘기하는 것들은요. 보통 국영수, 그러니까 전교생들이 다 같이 듣는 과목들이에요. 그다음 우리가 사회융합 선택 부분이 있죠. 사회융합 부분은 A, B, C, D 절대로만 나와요. 여기서 근데 우리가 통계 정보에 약간의 함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보통 교과는 절대평가도 보여주고 상대평가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성취도별 분포 비율, 과목 평균, 수강자 수를 다 보여줘요. 그런데 사회과학 융합 과목이 있거든요. 그 과목에는 절대평가만 보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우리가 판단의 잣대로 뭔가를 수치화하거나 아니면 이 친구의 ABC의 그 퀄리티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질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A등급에서 끊어주시는 게 맞아요. A등급에서 끊어주셔야 되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여기에 비어있는 거는 우리가 뭘로 채워야 돼? 세특의 내용적인, 질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밑에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교양이나 체육 이쪽 부분은요. 우리가 중등하고 동일하게 평가하겠다라는 거고요. 전문교과는 여기에서 우리가 자사고나 영재고라던가 약간 이런 학교에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듣는 과목은 이제 보통 과목과 동일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보통 과목과 그 특수학교에 대한 이 전문교과에 대한 부분은 동일하게 보통 교과와 같은 평가의 기준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 상대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 상대평가에 대한 부분은요. 성취도 비율 모든 게 나오기 때문에 수강자 수까지 표기하여 국영수는 필수로 가져가야 된다. 이거는 이제 다 공통이고 저희가 부담이 많이 준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부담이 많이 줄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조금 선행이라던가 지금 중등 예비고일 올라가는 친구들은 후행을 좀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추천합니다. 11월, 12월 시간 많아요. 자, 11월, 12월은 후행을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1월과 2월. 자, 선행을 좀 보시는데 뭔가 특수한 뭐 자사고라던가 아니면 특목고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아닌 이상은 반학기 선행을 좀 반복을 해서 그러니까 내신에 대한 조금 안정도를 좀
조금 더 갖춰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는 방학 때 미리 좀 읽어 놓으시고 정리를 좀 잘 해 놓으세요. 왜냐면 일단 학기가 시작되고 나면 절대 읽을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을 목록하고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챙겨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사회과학 융합 과목은 절대평가입니다. 석차 등급 제공 안 하고요. 그냥 나머지 부분은 모두 다 제공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통계정보의 약간의 함정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 취지가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그 질적평가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A등급일 경우에 점수 환산, 그다음 B등급일 때의 점수 환산 이렇게 또 따로 계산을 해서 평가하는 학교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A등급을 최대한 끊어내려고 노력을 좀 하시고 그다음 밑에 예체능은 아까 전에 똑같이 중등과 동일한 방식으로 갈 것이다 라는 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편하게 이해가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게 물음표가 찍히죠. 도대체 아이들에게 더 불리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교육 위원회에서 이제 발표를 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요. 가정교육에 대한 기능을 좀 확대해라라는 부분들을 좀 간접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의 역할, 그러니까 아이들과의 진로를 선택하고 탐색하는 부분들에 대한 역할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사교육에 완전히 의존돼서 가기가 좀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챙겨줘라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매체를 보다 보면.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이제 세특이나 이런 부분들이 작성이 될 때 이제 좀 더 세분화되고 이 친구가 그 탐구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부분들,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 결과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에서 또 다른 의문이 생기고 그것을 또 물고 늘어져서 내가 뭔가를 계속 해 나아가는 과정을 확실하게 생기부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선택할 때 어디가 좋겠냐라고 한다면 저는 주변 대학교 보낸 성과나 이런 것들을 설명회 가면 들으실 수 있거든요. 수시와 정시 비율이 약간 반반, 혹은 수시를 좀 잘 보낸다라는 학교들을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학과목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개설됐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면 더 좋겠지만 아직 고교학점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고교들이 더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수시에 대한 그 서류라던가 아니면 학생들에 대한 탐구 활동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이 부분이 미리 좀 연습이 되어 있던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범학교라던가 약간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저는 지금 계속 입시를 치르고 대학을 아이들에게 많이 보내고 있는데 대학 전공 탐색 이 부분을 정말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4개월 동안 선행도 중요한데 이 선행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대한 준비를 시켜주고 어디까지 생각하며 어디까지 좀 읽어놓을지에 대한 부분을 부모님께서 좀 챙겨주셔야 되고 우리 애가 내 말은 안 듣는데 라고 하신다면 그런 것들을 대신 재밌게 끌어가 줄 수 있는 기관이라던가 뭐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저렴하게 배울 수 있는 엔드센터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4차 산업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관들도 있으니 그 부분들도 좀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 서적 미리 읽기예요. 이거 나중에 읽으려고 하면 정말 읽을 시간도 없고요. 내신 준비 1학기 그냥 막 미친 듯이 그냥 훅 지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코딩은 필수, 파이썬 기본은 좀 닫고 들어가라. 남고 같은 경우는요, 이 프로그래밍 수업이 좀 많이 깔려 있고요. 여고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것들이 덜 깔려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고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조금 준비가 잘 돼 있는 학교로 가시는 게 세특을 조금 더 유용하게 써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썬 자체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고요. 이거는 문과이과 상관이 없습니다. 엔드센터를 좀 활용하세요. 거기 가면은 몇 명 이상이면 강의가 개설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알아보시고 아이가 최대한 뭔가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꽉꽉 채워서 뭔가 체험에 대한 결과로서 뭔가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게 유도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학기 선행 준비입니다. 1학기 선행 준비는 입학 전 4개월이 가장 중요하죠. 최대 활용하시고요. 1학기 선행 준비는 2개월이죠. 그러니까 11월, 12월, 2개월 정도는 선행을 좀 하기보다는 후행을 조금 안 된 친구들은 후행을 좀 보시고 좀 이제 후행이 아니라 선행을 해도 괜찮다라고 싶은 친구들은 선행에 대한 부분을 좀 미리 보시는 것도 좋겠죠. 자, 그럼 밑에 보시면 통합 과목 미리 준비하기, 한국사 미리 준비하지. 제가 지금 고등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통합 과목하고 한국사 같은 경우는 거의 버리고 가는 친구들 너무 많고요. 이거를 미리 좀 학습을 해 놓으면 들어가서 버릴 일은 적어도 없잖아요. 그리고 미리 공부해 놓고 가라 계속 얘기하는데 그럼 선생님은 막 어떻게든 선행을 하라는 얘기인가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선행을 했을 때 유리한 건 맞습니다.
진행이 좀 원활하기도 하고요. 좀 미리 공부가 되어 있을 경우에 세특을 챙기기 훨씬 좀 수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 뒤쪽에 문해력 따지기. 세 개 다 중요하지만 아이들 학습에 있어서는 문해력 따지기가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대학 정보 탐색. 자, 미리 준비하기는 1학기 선행 준비. 문해력 따지기인데요. 국어는 모국어가 아니라 학문형부터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많이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야 그건 우리나라 말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머니 사회도 한국사도 영어 제외하고요. 그 수학도 문제는 다 한국어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학문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학생들이 많이 무너져 내리고요. 일단 문해력 자체가 안 되면 문제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독서라던가 키워드 찾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한 학기 독서는 미리 방학 때 준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교과서 심화학습을 위한 준비를 해라. 이 심화학습이라는 것은 선행에 심화를 해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세특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교과서에 보면은 심화 탐구학습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좀 나와 있거든요. 그런 스토리들을 물고 늘어지셔야 돼요. 물고 늘어져서 거기에 대해서 내 전공에 관련된 내가 학습하고 내가 앞으로 전공을 하고 싶은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사고를 보여줘야 되고 그 사고의 과정이 기록으로 남는 것이 세특입니다. 그 부분을 염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뒤쪽에 넘어갈게요. 무엇을 길러야 하는가? 첫 번째, 보통 과목은 정량적 평가를 볼 수 있음. 그러니까 수치적 평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국영수는 좀 신경을 써라. 세부 특기 사항은 전공적합적 심화를 넣을 것. 이것은 절대평가, 상대평가 상관없이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이거는 등급이 나오니까 안 해도 되고, 뭐 절대평가 등급이 안 나오니까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평가, 이제 수치가 나오지 않는 부분들은 좀 더 창의적이고 좀 질적으로 좀 더 굵직한 길을 보여주면서도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 꺼내 보여줄 수 있는 조금 더 매력적인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상대평가 과목인 국영수 과목에서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심화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서술형, 논술형 평가 확대입니다. 논리적 사고력. 지금 고등학교에서 이제 영어 중점 학교라던가 이게 중점 학교들 보면요. 이 논리적 사고력을 위한 서술형이 조금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시범적으로 뭔가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학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들 시험지 문제를 보면 어떤 글에 대해서 너의 견해를 영어로 몇 자 이내로 서술해라 라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학교의 시범적인 부분들을 제가 모델링하고 그걸 학생들에게 미리 연습을 시킬 때 느낀 부분은요. 그냥 비단 암기를 하거나 점수를 위해서 뭔가 집중적인 학습을 했다라는 것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논술형 평가 확대라던가 어휘력을 굉장히 많이 늘려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단순 암기보다 사고력, 문해력 향상에 초점을 둠 하고 나왔죠. 이 부분도 지금 계속 정부에서도 강조하고 있고 수능 문제가 일부 지금 과탐, 사탐 공통 부분이 이제 시범안이 나왔잖아요. 나온 부분들을 보면 문제가 굉장히 깁니다.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파악하다가 이게 뭐지 하다가 밑에서 엉뚱한 거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다라는 느낌보다는 이 문해력 안 기르면 3년 뒤에 정말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니 지금 미리 조금 준비를 해주시고 자, 대학이 가장 좋아하는 세특 방향입니다. 기본 수행에서 시작된 교과학습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심화 탐구를 진행하여 심화 결론에 도달함 플러스 알파적으로 보신다면 주제에 대한 추가 탐구를 대학에서 진행할 포부를 밝힘. 그러면 앞으로의 비전, 포부까지 모두 밝힌 거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이러한 모든 세부사항 마무리까지 서류로 깔끔하게 남은 친구들을 안 뽑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지금 봐야 되는 세특의 방향도 이런 방향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이 잡고 가야 되는 세특 방향도 이런 방향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세특이나 보고서 작성을 해야 되냐? 내용을 되게 좋게 작성하더라도 선생님들이 그거를 전부 다 읽고 평가하기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우리가 논문 쓸 때 abstract 쓰는 것처럼 그 요약본을 조금 첨부하시는 게 효과적일 거라고 봐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좀 더 이해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압축적 이야기, 학생들의 의도와 앞으로의 포부를 조금 더 밝혀주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뒤쪽에 넘어가서 다음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감자죠. 이 부분 보시면 수능 개편 확정안입니다. 여기에서 봐야 될 부분에서 국어하고 영어는 큰 변화, 한국사 부분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언어와 매체가 빠지는 것 빼고는 국어는 크게 문제가 없죠. 근데 중요한 건 수학과 우리가 탐구 과목에서 조금 변동수가 커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미적과 기하가 빠지고요. 물론 미적 1은 들어갑니다. 우리가 영어 1, 영어 2, 한국사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자, 그냥 공통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과 학생들 어떻게 해?
그런데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거에서 정부 관료들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이제 어떠한 그 매체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으면 제가 정리했을 때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공통 역량의 핵심을 두고 기본 평가에 무게를 두며 심화 과정은 생기부에서 확인하겠다예요. 그렇다면 100% 정시가 사라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또한 대학에서 일부 전형에서 논술같이 그 면접에 대한 부분들을 이러한 물리나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또는 한국지리, 세계지리 이러한 모든 그 전공과 관련된 과목들에 대해서 구두로 면접으로 논술같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과도해지면 또 사교육 열풍이 불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잠재우고 싶은 나라의 욕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엔 여기 이 과목과 이 과목에 대한 부분에서는 탐구력을 좀 볼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봅니다. 결국 심화 과정을 생기부에서 확인해도 충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시를 없애겠다라는 얘기는 못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정시를 일부 돌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우리가 스카이 대학들은 지금 현재 뭐 생기부에 대한 부분들을 정시에서도 일부 보겠다라고 얘기한 전형들이 생기고 있는 것처럼 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수능 점수로만 대학을 갈 수도 있지 않냐?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시가 우리가 학종이 있고 뭐 교추가 있고 그다음 뭐 교과가 있고 이 세 가지에서 또 일부 전형에서 보면 또 이게 면접형이 있고 서류형이 있고 나뉘는 것처럼 정시도 그냥 100% 그 부분에 100% 정시. 뭐 여기 옆에서는 이제 뭐 몇 퍼센트 뭐 생기부 포함하는 전형 여기까지 뭐 내용에 대한 부분까지 보고 면접도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앞으로 이제 향후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커 나가지 않을까. 결국은 학생들이 역량을 보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물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친구가 물리학과를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가 한 학기 내에 자퇴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대학은요, 수시로 학생들을 뽑는 것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왜냐면 적어도 내가 한번 점검은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하고 내게 책임지겠다 하고 뽑은 친구들에 대해서는 사실 후회가 없죠.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자퇴도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한다면 대학이 원하는 방향, 이 입시안이 발표되고 서울대학교에서 입시 포럼을 열었다고 하죠. 그 입시 포럼에서 얘기한 게 정시를 줄이자라는 거예요. 지금 몇백 명씩, 한 해에 몇백 명씩 계속 늘어나는 숫자들이 자퇴를 서울대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인원을 감당하기가 힘들고 멘붕이죠. 그래도 우리의 최고의 상학탑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이렇게 자퇴율이 많다라는 거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사회 문제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인식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기하, 미적분, 사회, 과학, 이 전공 적합에 맞춘 생기부 학과목에서 확인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정시도. 향후 점수로만 학과를 선택하여 전공 적합을 배제한 재수열등을 좀 잠재우겠다라는 의지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의 내용을 좀 보시면요. 최종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공에 맞는 과목을 고교 학점제를 통해 증명하라예요. 누가 심화 탐구를 진행하고 논리적 사고력을 발휘하여 창의적 문제를 해결했는가?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확대되는 서류 평가에는 이유가 있다. 정시에도 지금 서류 평가가 들어가겠다라고 지금 사실 암묵적으로 선언한 상태거든요. 우리 대학, 우리 학과를 오기 위해 어떤 일관성을 있는 학습과 탐구를 진행했는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정시의 수시화입니다. 단지 점수가 높아서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선택권을 주지 않겠다. 생각하고 해결하라. 제가 지금 입시안을 보고 여러 가지 대학의 입장과 뭐 이제 정부의 어떤 영상과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종합적으로 판단한 내용이고요. 그럼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가정에서 어떻게 끌고 나갈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봐주세요예요. 두 번째는요, 문해력 키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AI 교과서다 뭐다 해가지고 얘기가 나오지만 그게 굉장히 역설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면 지금 제가 가르치면서도 탭이라던가 이런 활용에 대한 아이들의 기본적인 어떤 자세나 태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다 보니 사실 학습에 굉장히 많은 방해 요소로도 작용을 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생기부의 어떤 세부 특기사항에 대한 부분, 심화탐구, 그러니까 내가 교과목에서 보여줄 수 있는 점수적 기본을 보여주고 그 뒤에 플러스 알파로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정시의 수시화예요. 그러니까 정시가 이제 수시처럼 바뀔 거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미 거의 대놓고 하진 않았지만 이제 뒤로 돌려 보다 보면 지금 그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 수능 학습에 충실하면서 우리가 생기부를 버리지 않고 내신을 잘 닦으면서 자, 우리가 세부 특기 사항에 대한 심화 학습을 조금 더 아이들이 할 수 있게 사실은 내신도 조금 더 널널하게 펴놓은 게 아닐까라고 이해하시면 우리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입시를 준비해야 될지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세세한 어떤 하나하나의 부분에 대한 컨텐츠 다시 좀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